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루클로잇입니다. 요즘 들어서 저한테 소개팅룩, 하객룩, 데이트 나가는데 뭐 입으면 좋을지 상황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DM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은근 연애 고민 상담도 저한테 많이들 하셔가지고 이참에 한번 그런 것들을 싹 모아서 콘텐츠를 진행해보자 라고 하고 제가 무물보를 열었는데 생각보다 연애 고민 상담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연애 고민 상담 1편을 들고 왔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시기에 F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T입니다. 근데 뭐 저도 F력이 당연히 있기는 한데 일단 굉장한 T고, 그리고 또 제 MBTI를 아시는 분들은 MBTI 관련해서도 연애 관련 질문이 많으셔서 그 고민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요즘 좋아하게 된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30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도 하고 전화도 가끔 하고 제가 10만% 선톡이긴 합니다. 그 친구가 질문만 보면은 연애 한번 못해본 모쏠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30일부터 14일까지 유럽 여행을 가서 연락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본인이 선톡을 10만% 하기는 하지만 30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랑 아닌가요? 근데 만나서 데이트를 하셨는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데이트를 안 했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봐야지 썸 아닐까요? 만났나요? 궁금합니다. 이건 뭐 애정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일단 고백을 하세요. 이렇게 연락도 하고 전화도 가끔씩 하시는데 왜 고백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백하세요. 두 번째, 대학 때문에 떨어지는 친구한테 고백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롱디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막 서울에서 부산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정신이 없어요. 생각보다 하게 되는 일도 정말 많고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잖아요. 만나는 사람도 다양하고. 근데 내가 이 친구가 너무 좋아서 이 친구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본인 눈에도 되게 괜찮은 친구라면 당연히 대학교 갔을 때 이 친구를 좀 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 친구가 그 다른 대학교에 가서 사람들이랑 만나고 인스타에 올라오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바라봤을 때 질투가 나지 않을 것 같다, 난 괜찮을 것 같다 하신다면 고백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못 참겠어 그러면 해야 될 것 같아요. 거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론 물리적으로 힘들지만 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변에 이성이 없어요. 그렇다고 소개를 받기엔 부담스러워요. 저인 것 같은데 노력을 한다면 만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취미활동, 뭐 요리를 배운다던가 뭐 테니스, 러닝, 책 보는 모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모임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를 상대도 하고 있으면은 또 대화도 더 잘 이루어지고, 뭔가 소개팅은 너무 막 내 스펙, 너 스펙, 우리 뭐 서로 사진으로 얼굴도 봤고 대화 한번 해보자 이런 건데 좀 부담스럽잖아요. 목적을 명확하게 두고 만났으니까. 근데 저도 소개는 잘 안 받아서 잘 모르겠어요. 네 번째, 전 남자친구 잘 있는 방법. 뿔루님만의 팁이 있다면 뻔한 것은 안 됨. 근데 누군가를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고 그랬다면 있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애정을 준 만큼. 그렇다면 마라톤을 신청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마라톤 신청해보세요. 거창한 일을 벌려놓고서 이걸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내가 정신이 없게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본인한테도 건강하고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걸 성장의 기회로 발판을 삼아가지고 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다섯 번째, 이제 사연자분은 군대를 갔대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유학을 가서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고 싶고 너무 보고 싶은데 어쩌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헤어진 관계는 다시 붙이는 게 일단 아니고, 그리고 군대라는 환경과 이제 유학이라는 환경 이런 게 있잖아요. 환경 자체가 너무 다르고 보고 싶은 마음을 계속 꺼내보면서 난 얘가 그립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서 마음을 단단하게 쌓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3년 만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헤어진 지 1년인데 계속 생각이 나요. 중간에 짧은 연애 했음.
그러면 당연히 그 짧은 연애한 분이랑 3년을 길게 만난 사람이랑 비교가 좀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을 사람으로 잊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게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3년이라는 세월이 있고 또 3년을 만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잘 맞고 뭐 투닥투닥 했었어도 잘 붙고 이렇게 3년을 끌고 온 거잖아요. 충분히 그리워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다시 새롭게 만난다고 한들 3년의 세월의 여파가 아직까지 여진이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쉬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 질문. 갑자기 보고 싶다고 전 썸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과연 그녀는 무슨 생각일까요? 그냥 보고 싶다는 거겠죠? 말 그대로.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애매하게 끝이 났지만 생각해보니 너랑 좀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 같다. 본인이 후회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녀는 당신이 좀 아깝고 아쉬워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남자친구랑 9년 사귀었는데 결혼을 꼭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확신이 안 들어서 너무 고민이 되는데 요즘 남자친구는 결혼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의식 중에 저는 점점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남자친구 집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 부분이 고민이 되는데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결혼 같은 경우에는 남편 그리고 그 아이들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관계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집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 그렇다면 제 지인이라면 전 좀 말릴 것 같아요. 왜냐면 집안 분위기라는 거는 정말 무시 못 하거든요. 이 사람의 결핍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집안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결핍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결혼을 했을 때 이제 자식을 둘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영향이 어떻게 갈지까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9년을 사귀었는데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것부터가 고민해보세요. 9년이란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근데 결혼은요 몇십 년을 함께하는 거다 보니까 9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아요. 다음 질문. 좋아하는 누나가 있는데 저한테 생긴 게 애기 같다고 하네요. 연락도 매일 하고 이제 2번 봤는데 저를 남자로 안 볼까요? 이분 인스타에 사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진짜 애기같이 생긴 거면 인정이지만 제가 봤는데 이분 애기같이 안 생겼는데요? 그냥 진짜 남자 어른 얼굴인데? 근데 칭찬인지 장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매일 하고 이제 2번 봤대요. 연락을 매일 한다는 건 근데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썸 타는 사이인데 한번 물어보는 거 어떠세요? 다음, 연락할 때는 미적지근한 사이. 근데 만나면 또 재밌어요. 서로 그 누구도 적극적이진 않아요. 사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연락할 때 뭔가 귀찮은 건가? 근데 만나면 또 재밌다. 애매한 것 같은데 근데 만나서 케미가 터진다는 건 사실 좋은 거잖아요. 연락할 때는 안 보니까 밀당 같은 걸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타이밍이 넘어가면은 그 썸도 이렇게 길게 타다가 보면은 타이밍을 놓쳤을 때 그냥 썸둥이 난다고 하잖아요. 소위 이 시기를 잘 노리고 들어가서 만났을 때 막 터질 때 한번 고백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다음, 곧 대학 졸업쇼 준비해야 돼서 바빠지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기회가 생기면 연애를 해도 되는 게 맞을까요?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졸업쇼 중요하죠. 중요하고 바쁘고 막 밤샘도 있고 알고는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이거든요. 생각외로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딱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 게 은근 어려운 일이거든요. 점점 소중해지는 일이고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잡아보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사연자분께서 더 좋은 시너지를 내가지고 더 열심히 준비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긍정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가시죠. 다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저보다 5살이 많아요. 저는 27살이고 상대는 32살입니다. 그녀는 직장인이고 전 대학원생인데 아직 취업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다가가도 될지 고민이에요. 인스타 스토리를 보니까 매주 결혼식도 가고 하더라고요. 저와는 환경이 좀 달라서 고백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근데 두 분 충분히 대화를 좀 나누고 연락을 하고 그런 사이이신가요? 27살과 32살. 대학원생과 직장인. 이거는 이 여자분의 의견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분이 지금 당장 1, 2년 안에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은 나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라이프 사이클이 다른 것 때문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냥 3개월, 6개월 만나고 끝낼 거다. 그런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이 여자분한테 가실 거면은 안 가는 걸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을 오래 보고 싶고. 그리고 나도 이 사람의 삶 속에 녹아들고 싶다, 스며들고 싶다 하신다면 대화를 충분히 해보고 고백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확실히 지금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서로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본인의 비전이나 이런 걸 같이 나누면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자분이 어떠한 결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사람과 만나고 싶은지, 근데 그게 본인과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팅 여자분이 지각해서 색안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안 했는데 생각보다 대화가 너무 잘 통했어요. 애프터를 걸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네, 끝나셨어요. 물론 전 사연자분이 공감이 돼요. 왜냐면은 시간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마이너스인 건 맞잖아요. 이때 만나기로 했는데 또 소개팅인데 굳이 늦을 이유는 없잖아요. 당연히 색안경을 쓰는 건 이해가 됩니다. 다음, 오래된 동네 친구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왜 오래된 동네 친구가 왜 갑자기 이성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이러니거든요. 한 번 친구면은 계속 친구지. 본인의 어느 정도 취향이셨나 봐요?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남사친, 여사친을 이제 싫어하는 것이겠지요? 이 사람을 쟁취를 하고 싶으면 고백을 하는 거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분을 오랫동안 바라봐도 괜찮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결혼을 염두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신다면 고백을 하면 좋겠죠? 네. 다음, 관심 있는 사람과 접점을 만들 만한 핑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분명 존재해요. 접점은 진짜 그냥 무수히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사람의 취향, 그 사람이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 노래 뭐 이런 것들 정보를 싹 모아서 조그만한 꼬투리가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를 들어서 웨이브 투어스를 좋아한대요. 근데 나는 완전 힙합을 좋아해. 그래도 음악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웨이브 투어스 좋아해. 막 이런 식으로 요만한 그 신락 같은 기회의 꼬투리 잡고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핑계는 다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러닝을 한다? 그럼 본인도 러닝을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뛰어보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솔로 기간이 오래된 거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문제가 있다? 왜 문제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연애를 안 해보거나 좀 나이가 있는 분 기준으로 살짝 시행착오가 남들보다 많을 수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본인의 기준이 높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딱 마음이 10이었을 때만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의 기준대로 살아오신 거면 딱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착각을 안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힘드네요. 이미 착각을 하고 있고 마음이 힘들다는 걸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커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힘이 드신 것 같은데 착각을 안 하는 방법은 없죠. 왜냐면 사람이 마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요만한 걸 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의미부여하고 싶은 게 사람이 좋아한다는 감정인 거잖아요. 너무 힘이 들다면 최선을 다해서 직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은 답이 명확해지니까 착각하는 시간보다는 직진을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쟁취한다는 것에 목표를 두고 가는 게 덜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끝은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고 직진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막 누군가를 좋아하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소모적인 시간을 줄이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인연을 믿으시나요? 저는 인연이 있다고 믿어요. 어차피 나랑 잘 될 사람은 크게 내가 뭘 하지 않더라도 물 흐르듯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고 나랑 잘 안 될 사람은 내가 잘 되려고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바라보는 이성관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 남들이 보기엔 빡빡하고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을 만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걸 내가 남들한테 내 이성관이나 가치관을 드러내서 근데 그건 좀 과한 거 아니야? 이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이런 사람 없는데?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를 이제 발전시키고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도 이 정도 이렇게 맞춰가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 결국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연을 믿습니다. 제가 막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한테 올 사람은 오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날 사람은 다 만나게 되겠죠. 다음, 대학교 1학년 때 아는 선배 소개로 알게 되어 약 2달간 썸을 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서로 오해가 생겨 썸은 끝나고 그냥 이런저런 안부 정도만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 사이도 반년 정도 하다 끊겼지만 약 2년이 지난 저는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군대에 들어오기 일주일 전 그분의 카페에서 만나 군대 간다고 말하니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오해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께 그럼 다시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니 그분은 다시 시작했을 때 군대에 있는 너를 기다릴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기다리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상병을 달고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그분께 DM과 확인을 해보니 이번 주 금요일에 졸업을 한다더군요. 제가 와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제가 졸업식에 가게 되어 그분을 만난다면 다시 시작해도 될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군대를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사람, 군대를 기다리게 만들기 싫은 사람,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오늘 달이 아주 예쁩니다. 이 스토리를 읽으신 분들 모두 한 번씩 고개를 들어 예쁜 달과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분은 말씀을 엄청 예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모두 달을 보고 인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잘 될 것 같아요. 좀 따뜻하게 글 잘 쓰시는 분은 진짜 마음도 예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군대를 기다리게 만들고 싶지도 않으시고 이 여자분이 고생을 하실까봐 그리고 여자분도 이제 군대를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이건 진짜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막 아무리 돈독하고 좋아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정말 좋은 게 이분이 DM을 해서 와달라고 했잖아요. 완전 굿 시그널인 것 같아요. 이 여자분이 상병 때부터 마무리는 계속 같이 하고 싶다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과연 가셨을까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올릴 때쯤이면 이미 결론이 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자분이 용기를 냈고 사연자분도 용기를 내면 박수를 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은데 한번 후기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이렇게 막 눈물도 보이고 이런 마음을 주고받은 모습을 보면은 충분히 잘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예쁘시네요, 다들. 그리고 다음, 볼루님 소개팅은 언제예요? 소개팅이 들어와야 하죠. 근데 소개팅 너무 어려워요. 소개팅을 다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소개팅 무튼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소개팅 시켜주세요. 저는 일단 좀 바르고 착실하고 건실하고 이런 분을 좋아하고요. 이렇게 덩치가 좀 있고 키도 좀 크고 이런 분을 좋아합니다. 자기관리 잘하는 스타일. 좀 진중하고 마음이 이렇게 평화롭고 여유롭고 이렇게 도련님처럼 생긴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이게 딱 봤을 때 호감 가는 인상 있잖아요. 그런 거.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게 맞으면은 이제 삶의 결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 제 걸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엔팁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엔팁 꼬시는 방법 궁금해요. 라고 하는데 엔팁을 꼬시는 방법이라 무조건 취향 저격을 해야 됩니다. 외적으로. 딱 이 사람 봤을 때 이 사람 내 취향이다 하면은 이렇게 확 꽂히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뭐 괜찮은 사람인데 뭔가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취미나 딱 꽂히는 포인트가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꼬시는 방법은 없습니다. 엔팁의 취향이어야 돼요. 근데 막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데 내 취향이 아니야. 사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나 좋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나 좋다는 사람? 오히려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 사람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춤하게 되는데 근데 내가 꽂히는 포인트가 있는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주면 지원 가자. 다음, 엔팁 기준 썸 탈 때 정 떨어지는 포인트. 이거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꼭 엔팁이라고 해서 정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애매하게 구는 거. 그리고 재고 따지고 밀당하는 게 눈에 보이면은 확 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허세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과시하는 거. 나 잘 나가. 이런 친구들이 있어. 나 이런 환경이야. 되게 보여주기식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살짝 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업원은 예의 없고 불친절하고 그런 인간성 같은 게 별로다 싶으면 확 정이 떨어지죠. 이거는 NTIP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느끼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정확한 거는 너무 길게 썸 기간을 가져가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흥미가 은근 빨리 떨어지거든요. NTIP 흥미가 떨어지기 전에 빠르게 개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NTIP식 사랑 표현이 무엇인가요? 남들은 잘 모르는 포인트가 있다면? 사랑 표현. 그러니까 이게 썸 탔을 때랑 사귀었을 때랑 좀 차이가 있는데 썸을 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질문이 엄청 많아져요. 정보 수집을 꽤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막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미리미리 정보를 파악해두는 거예요. 이 사람과 만날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 나도 그래 이러면서 좀 동질감을 만들려고 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알고 싶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한 거는 머릿속에 잘 안 남거든요. 듣고 흘린다는 느낌인 거죠. 예를 들어서 A랑 B가 있는데 A한테 호감이 있어요. 둘 다 생일을 말해줬는데 A의 생일은 머리 남고 B에 대한 생일은 머리 남지 않는 거죠. 그렇게 머리 용량을 쓰는 편이고 이제 사귀었을 때 진짜 찐사랑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 엄청 귀여워합니다. 엄청. 그리고 다 져줘요. 모든 것들을 다 맞춰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거나 엄청 크리티컬하지 않은 작은 요소들에 있어서 다 양보를 해요. 싸웠을 때도 될 수 있으면 다 양보를 합니다. 물론 NTIP 토론을 좋아하고 막 논쟁을 좋아하고 이렇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연인한테까지 진짜 찐사랑이라면 발현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완전 존중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포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게 포기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포기라고 느껴지면은 내 자신을 잃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이거는 얘가 불편해하니까 얘는 이런 걸 편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얘 걸로 밀어주자. 이 친구가 맞는 거지. 라고 하고 그냥 묻고 갑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그 사람이 하는 귀여운 포인트들, 그러니까 저만 느끼는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전시를 보러 갔는데 이 사람이 그 전시에서 어떤 포인트를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귀여워 보여. 그럼 저는 그 모습을 또 찍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귀여운 이런 약간 덕질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모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나만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귀여운 모음집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사랑 표현. 장난을 많이 쳐요. 장난을 많이 치고 자신감, 자존감 지킴이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거의 다 왔어요. 엔팁녀랑 썸 타고 있는데 저를 좀 쉽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엔팁은 이 사람이 쉽네라고 느껴진다면 바로 흥미가 식는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저도 이런 걸 본 적이 있긴 한데 사연자분을 진짜 찐으로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흥미가 식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그 흥미가 바로 식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와, 내가 이 사람이 이제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재미있고 즐거운 데이트를 계속 할 수 있어. 근데 다음에 또 뭐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지? 다 잡은 물고기. 이제 너 흥미 식음?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싶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NTV고 뭘 떠나서 진짜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NTV 흥미가 좀 빨리 떨어진다 이런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찐사랑이라면 흥미가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덜 좋아하면은 흥미가 식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흥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데 너무 잘해주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쉽다라기보다는 이거 안 되겠다. 이 썸을 철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왜 쉽다고 느끼는지 좀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포인트 때문에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연애 고민 상담과 더불어서 제 N팁 관련한 질문들까지 몇 개를 받아보았는데 결론은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면 일단 밀고 나가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의외로 어떤 사람 봤을 때 나 이 사람 좋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그래서 피하지 마시고 잘 다듬고 상대방이랑 대화도 해보고 발전시켜 나가보는 게 어떨까. 되게 소중한 감정이기 때문에 다들 예쁜 연애와 예쁜 사랑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